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8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드디어 대단원 4단원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들어오고요. 첫 번째 중단원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두 가지 주제 배울게요. 냉전체제가 형성되다 그리고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를 시작하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냉전체제가 형성되다 한번 볼게요. 자, 1945년 8월 15일에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상황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전후처리와 국제연합의 탄생 보시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을 방지해야겠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기구로 국제연합이 창설되게 됩니다. 이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어로 United Nations라고 해서 UN이라고 부르죠. 이제 국제연합이라고 하고요. 이제 연합국들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창설 당시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원국들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뭐 회의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이 UN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 사무국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UN에는 여러분들 그 군대가 있어. 유엔에 직접 소속된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유엔군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체제, 냉전체제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데 냉전체제는 얘들아 너무 중요해서 알아야 돼요. 자, 냉전체제는요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미국과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가 다시 한번 편성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미국은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이끄는 거의 중심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이제 채택한 국가들을 이끄는 중심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그리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들이 서로 우리의 이념과 체제가 훨씬 더 좋아라고 경쟁을 시작을 하게 돼요.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배척을 하고 소련 중심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을 배척을 하고 서로가 라이벌 구도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 자료 보시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그리고 이제 소련과 중국 중심의 이런 공산주의 진영. 그래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세계는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된 데가 바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이고요. 이거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이런 하늘 색깔 국가고요. 자, 그리고 이 소련 중심의 이 공산주의 진영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거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같이 가는 국가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계가 나눠져 버렸어. 이 회색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제3세계라고 해가지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이제 총칼을 가지고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차가운 전쟁이다라고 해가지고 냉전, 차가울 냉자를 써요. 전쟁할 때 전을 쓰고 이거 바로 냉전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상황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본주의 진영이랑 공산주의 진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립을 했는지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념과 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당시에 방금도 봤지만 자본주의 진영을 이끄는 거는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했어. 미국이 중심이 되는데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루먼 대통령이었어. 트루먼이 앞으로 미국의 외교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외교 방향을 발표하거든. 이 외교 방향을 발표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독트린이라고 해. 독트린.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미국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겠다, 막겠다 이런 식으로 외교 활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 방향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들었던 이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은 뭐야 그럼 우리도 앞으로는 자본주의 확대를 저지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외교 방향을 가게 되는 거겠죠. 자, 당시에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 특히나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끽하면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공산주의가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에 지원을 해줘. 돈을 지원을 해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이런 유럽 부흥 계획을 다른 말로 마셜 플랜이라고 해. 마셜 플랜을 통해 가지고 유럽 공산주의 쪽으로 안 가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제 원조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근데 이 기구 밑에는 군대도 있어. 이걸 나토라고 하는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창설을 하면서 하나의 자본주의 진영이 똘똘 뭉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은 공산당,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국가들에 있는 공산당들 서로 정보를 소통하기 위해서 공산당 정보국 코민포럼이라고 합니다. 코민포럼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마셜 플랜 유럽 부흥 계획하면서 유럽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하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를 주로 이제 따랐던 곳이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 쪽이었거든. 소련과 동유럽이나 이런 쪽들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원조를 해주기 위해서 코메콘이라고 하는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군대도 키우고 하니까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고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역시나 군대 만들고 같이 기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대립 모습이 바로 이제 냉전 체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사실 세계사 파트여가지고 이해만 하시고 사실 시험엔 안 낼 거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안 외워도 돼. 이런 게 있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를 시작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15 광복과 국토 분단. 자, 지금 여러분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거 8월 15일이니까 8.15 광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은 요걸 기념하는 광복절이잖아. 그죠? 자, 이 8.15 광복은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우리가 풀려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 국내 진공작전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우리의 노력은 무산되어 버린 거죠. 우리 손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나게 된 남의 힘을 빌려서 풀려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은 무산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연합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항복을 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모습이고요.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민족이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하고 있는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8.15 광복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련, 바로 남북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소련군이 대일전, 일본과 싸우는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는 거 논의를 하게 되잖아. 논의를 하면서 이제 소련군이 응 참여할게 라고 하면서 일본에 싸우려면은 우리 한반도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라고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련군이 대일전 참전 이후에 한반도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일본군들 있지. 일본군들한테 무장해제를 시켜. 무장해제는 무기 다 내려놓게 하는 거야. 무장해제를 실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소련군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이렇게 점점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소련이 한반도를 다 먹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소련이 한반도 단독으로 점령하는 거 막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미군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38도선, 38도선, 북위 38도선 여기 아래에는 우리 미국이 들어오겠다. 미국이 진주는
진입해서 들어오겠다,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38도선 이남은 이가 들어가면 건너라는 뜻이야. 건너. 38도선 건너 남쪽에 진주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소련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로 다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했을까? 방금 봤지만 바로 냉전 때문에 그래요.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 안 되잖아, 한반도 전체를.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라도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소련군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1945년 9월에 미국 군대 보내서 미군이 진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한반도는 이렇게, 당신 되게 허술한 선이었어, 38선이라고 이렇게 적고서 이렇게 막는, 그래서 여기 위쪽에는 소련, 아래에는 미국,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남한에는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거를 미군정이라고 해.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미군정이 실시가 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의 군대가 들어와서 소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 딱히 막 정보가 없었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 남한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려고 보는데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면 조선 총독부에 원래 있던 관리들, 그리고 원래 있던 경찰들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조선 총독부 관리랑 경찰을 그대로 활용을 해버려. 근데 당시에 조선 총독부 관리와 경찰이면 일본 애들은 돌아갔어도 조선인 관리 경찰은 다 친일파잖아. 근데 이들을 활용한 거지. 우리 민족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우익 인사를 등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익 인사는 사람들인데 우익은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선호하고 자본주의를 따르고, 그리고 공산주의보다는 뭔가 자유롭게 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익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족주의자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 적어놔야 돼.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우익 인사라고요. 우익 세력들을 등용을 하면서 미군정은 이제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당시에 북한에 들어온 소군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친일파를 다 제거를 해. 친일파 제거하고 사회주의 세력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너네가 한번 북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는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켜볼게. 아닌 거는 그냥 이렇게 지시만 할 테니까 직접 너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소련은 간접 통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조선 총독부에 원래 일장기가 걸려 있었어. 근데 이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 이제 성조기로 바뀌게 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한테는 독립을 했지만 독립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는 이 사람이 바로 얘들아 김일성이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친일파는 다 처단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 우익과 반대되는, 즉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좌익 세력이라고 해. 좌익. 그러니까 우익과 좌익을 너네가 기억해놔야 돼. 이거는 너네 구분해서 학습지에다 적어놔. 자, 이제 두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볼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뭐냐면 광복 직후에, 즉 1948년 8월 15일 광복되자마자 여운형과 안재웅이라고 하는 요 두 분, 밑에 보시면 여운형, 안재웅 이분 얼굴 있어요. 이분들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야. 말 그대로 조선 건국을 준비하는 위원회야. 이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1944년에 조선 건국동맹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만들어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근데 딱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 여운형, 안재웅 온갖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건국 준비해보자. 이제 우리는
국가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만든 단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전국에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제 지부,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나주지부, 광주지부 이런 거 만들고요. 치안대, 경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대를 설치를 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 혼란했던 그런 상황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운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좌익이야, 좌익. 근데 엄청 무조건 우리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융통성이 있는, 즉 중도 좌익이라고 해. 중도 좌익이거든. 근데 이런 좌익 세력이 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도권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우익 세력이 뭐야, 저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네? 우리랑은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이탈을 해버려. 이탈을 한 상황에서 일단 우리 건국준비위원회 자체가 조선 건국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야 라고 수립을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1945년 9월의 일이야. 진짜 한 달 딱 돼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국가 만든 거야, 국가야 이렇게 했지. 근데 이 1945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군이 들어와. 미군정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 미군정이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미군정청이 뭐야,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통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아쉬워. 그냥 딱 우리가 바로 국가 만들고 이대로 쭉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미군정청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민족이 만든 국가들은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 심지어 임시정부도 이 미군정청은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본인들 약간 입맛에 맞게끔 돌아가는 것들을 훨씬 더 좀 추구를 했었던 것 같아.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말고 이제 다른 기타 정치 세력의 활동 한번 볼게요. 자, 송진우와 김성수 같은 우익이 주도한 정당이 만들어져요.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송진우, 김성수 있지.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친일파야. 친일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실 김성수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데 송진우는 안 올라와져 있기는 해. 근데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일본에 약간 도움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눈치 살살 살피면서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국에게 이제 딱 붙으면서 이제 미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죠. 거의 박쥐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 자, 그리고 이승만도 이제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고요. 김구가 이끄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던 한국독립당 있지. 이 김구의 한국독립당도 이제 정보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언제 들어오냐면은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맞물리고 미군정청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단체로 딱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막았어. 그 단체 인정을 안 해줬거든. 그래서 전부 다 개인 자격으로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1945년 11월에 귀국을 하고요. 이 귀국 전에 중국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앞에 모여가지고 임정 요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 사진 진짜 유명하잖아, 그지? 여기 보시면 여기 김구 선생님도 있고 여기에 이시영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조소왕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네. 이런 모습들도 남아 있어요. 자, 지금 얘들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광복을 한 이후에 남한에는 미국, 그 다음에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우리를 완전히 식민지처럼 먹겠다고 해서 점령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속 점령하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최된 회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해.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시험에 낼 거야. 이거 쓰라고 할 거야. 모스크바에서 세 국가의 외상이 외교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1945년 12월의 일이야. 우리가 8월에 여름에 광복을 했고 이제 12월 겨울에 한국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스크바에 모인 세 국가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이었어. 그래서 전쟁 후에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일단 우리가
미군정, 소군정 실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논의하려고 이제 모인 회의라고 보시면 돼. 이 회의에서 결정된 3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 진짜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회의 결과 한국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리고 한국에 정부 수립하겠다는 거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체제로 하는 임시정부 만들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막 독립을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 때 힘들어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는 걸 도와줘라. 즉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해서 이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 만든 곳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어떻게 수립할 건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되면은 최고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 이걸 결정을 해. 얘들아, 신탁통치가 뭐냐면 국제연합 있지. 방금 우리 아까 배웠던 유엔에서 인정해준 몇몇 국가들을 통해서 한국을 대신 다스려주겠다는 거야. 즉, 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가 한국 대신 다스리겠다는 거야. 신탁통치. 신탁이 뭐 믿고 맡긴다는 뜻이거든. 한국 통치를 다른 나라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야. 밑에 있는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상 사료도 한번 볼게. 방금 봤던 요 3가지 있지.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3번째 최고 5년간 신탁통치 실시. 요 내용 다 나와 있어.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관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자. 이거 결정했다고 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남조선 미국 사령부 대표자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자들로, 즉 미국과 소련이 대표로 해가지고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설치해가지고 얘네들 통해서 한국인들 도와주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들 거야. 이 소리야.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이 후견을 해주겠다. 후견이 얘들아 뒤를 봐준다는 뜻이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적어놔. 신탁통치야. 최고 5년 동안은 다른 나라가 그 한국에 세워진 민주주의 임시정부 대신 다스려주겠다. 이 소리거든. 자, 이렇게 3가지가 결정이 됐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그리고 이게 한국에 발표돼서 이렇게 3가지 정해졌습니다. 라고 발표되니까 이제 한국이 난리가 나. 어떤 것 때문에 난리 났게? 바로 요거. 신탁통치 때문에. 뭐? 우리 이제 막 일본에서 벗어났는데 4개 국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또 대신 다스려준다고? 이게 얘들아 식민지는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제 막 독립해서 힘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후견 뒤에서 봐주면서 대신해줄게. 이거거든. 식민지는 아니야. 5년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 당시에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나 신탁통치를 받아요.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분단 없이 잘 통일된 국가로 잘 이끌어 나갔거든. 근데 우리는 일단 당장 신탁통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 식민지 기간이 떠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영향으로 우익 세력들, 특히나 우익 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해요.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신탁통치 있을 수가 없다. 무조건 즉시 독립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들아 반탁운동이라고 해요. 반대한다. 신탁통치에 반대한다. 자, 이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 운동 우익들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들이 발표한 내용이야. 동포여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 독립을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우리 같이 신탁관리제, 이 신탁통치잖아. 신탁통치를 배격하는 이런 운동 다 같이 하자. 이거 우익 세력이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익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자본주의에 찬성한 자본주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김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살살 눈치 보다가 여기에 친일파까지
본인들이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 이 좌익 세력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대를 해. 뭐 신탁통치? 말도 안 돼라고 하다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우리를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민주주의 임시정부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5년 최고 5년 동안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완전히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목적은 우리의 총 목적은 뭐야? 최종 목적은 우리 땅에 정부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익 세력들은 신탁통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탁통치 요거에 포인트 맞췄다가 본질은 어차피 정부 세우는 거구나, 임시정부 수립 거기에 먼저 본질을 맞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알겠어, 모스크바 회의 너네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찬성할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또 사료 보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운동, 좌익들은 이제 지지를 한다고 했죠. 이번 모스크바 결정은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한 거는 카이로의 결정을, 카이로 결정 뭐였어? 카이로 회담이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그거였잖아. 자, 이거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통일을 실현하는 거, 그거에 있다. 이게 우선이다. 통일된 정부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거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에서 결정한 거 지지하자,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근데 이게 마치 우익들이 보기에는 그럼 쟤네는 다른 나라가 우리 지배하는 거 찬성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익들은 이 좌익들을 찬탁 세력이라고 불렀어. 즉 여러분들 반탁하면 우익, 찬탁하면은 일단 좌익으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좌우의 대립이 마치 대결구도, 라이벌 구도처럼 대결구도로 이제 가버린 거죠. 좌우의 대립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를 얼른 만드는 건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만들기에도 모자란 판에 완전 이 찬탁 반탁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야.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 하루빨리 공동위원회 구성해서 정부 만들자. 이거 얘들아 오타 났어? 우익이 아니라 좌익이죠. 좌익들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는 식민지 지배 연장이다. 절대로 신탁통치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주장한 거는 우익이지. 이렇게 서로가 대립을 하게 되는 대립구도로 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가지고 우리나라 좌익과 우익이 싸우고 있을 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까 미소공동위원회 왜 열린다고 했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조선에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들려면은 한국 사람들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미국 소련 너네가 공동위원회 만들어서 도와줘, 이래서 개최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제1차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자, 민주주의 임시정부 한국에 만들 건데 이거 수립할 때 미국과 소련 둘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협의에 참여할 한국인 정당과 한국인 사회단체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갈리게 돼요. 입장이 대립이 돼. 왜 대립이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 참여하게 하자, 찬탁 운동을 하건 반탁 운동을 하건 간에 그런 것들은 그냥 본인들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간에 그냥 모든 단체 전부 다 이 민주주의 수립하는 협의에 모두 다 참여시키자.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어.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반탁운동에 참여한 세력은 배제하자, 얘네는 빼자라고 주장합니다. 반탁운동에 참여한 애들은 우익이잖아. 우익은 빼야 된다고 한 거야. 즉 좌익만 참여를 시키자. 왜냐하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것 자체가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한 다음에 이 수립된 민주주의 임시정부 5년 동안 신탁통치하는 거,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의도 진행되고 하는 건데, 괜히 반탁운동에 참여한 이 우익들 포함시켰다가 정부 수립되고 나서 신탁통치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방해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반탁운동에 참여한 애들은 빼야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이것 때문에 계속 미국이랑 소련 입장이 계속 대립이 돼. 다시 한번 보지만 미국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든 단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는 거 협의에 참여시키자.
소련은 뭔 소리냐, 반탁 운동에 참여한 우익은 빼라 이거잖아.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게 돼.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들라고 한 거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우익들은 상식적으로 빼는 게 맞기는 하잖아. 근데 미국이 어떻게든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한 이유는 뭐였겠어? 우익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에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은 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우익들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익들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익이랑 친하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좌익이랑 친해.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어떻게든 각각에서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입장 대립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안 나서 일단 회의를 무기한 휴회, 회의를 그냥 쉬어버려. 그냥 회의를 끝내버려. 결렬돼 버린 거야. 깨져버린 거야. 회의가 뭐 하나 결정된 거 없이. 자, 지금 이렇게 광복 이후에 한국은 바로 국가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좌우의 대립과 미국과 소련의 그런 본인들 이익 추구에 맞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는 수립은 안 되고 계속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고요. 꼭 하나하나 이해하고 정리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